예,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세 명의 호스트가 함께하는 굿 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저는 호스트의 한주수입니다. 로미오 캣입니다. 오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에피소드 4번 편을 맞이해서 제가 굉장히 디깅하고 있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그리고 또 팀의 리더이기도 하고, 저는 스트링 편곡가로 또 먼저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어떤 명칭이 또 가르치기도 하고 계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뮤지션 주대건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건입니다. 사실 주대건님을 제가 꼭 이제 우리 팟캐스트에 또 모시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대건님이랑 이제 처음 이제 그 넷플릭스 드라마, 한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아니고 그냥 공영 방송에서 방송했던 작품일까요? 그 폭군의 네. 셰프 TVN에서 했어요. TVN에서 거기 들어가시는 곡들을 굉장히 다 하셨었나요? 작곡을? 네, OST는 다 했어요. 네, OST 다 하셨는데 저한테 한 곡을 맡겨주셔가지고 저도 그 믹싱을 해서 또 넷플릭스에 진출했죠. 대건님 덕분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딱 곡을 딱 받고 그렇게 막 복잡한 곡은 아니었는데 스트링이 이렇게 딱 들어있었는데, 보통 제가 이제 스트링을 받으면은 처음 작업하는 거이기도 하고 좀 긴장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퀄리티가 또 안 좋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스트링의 그런 편곡 스타일이나 그런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이제 메시지 보냈죠. 뭐 하시는 분입니까 당신? 이 퀄리티는 뭐죠? 장난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오늘 이따가 그 얘기, 스트링 이야기를 또 자세히 하고 싶은데요. 또 이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일들 하고 계시지만 또 아까 우리가 잠깐 담소를 나누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다른 우리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뮤지션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을 다들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사실 주대건님은 워낙 멀티로 플레이어이긴 하지만 또 스트링 쪽으로 또 저는 되게 특화되게 들었어가지고, 물론 다른 것도 당연히 잘 하시지만 그런 쪽도 이제 또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게스트 주대건님의 인생 스토리를 조금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되셨고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되는지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도 음악을 했고요. 지금은 안 가지만 네, 했고 막연하게 그냥 음악을 하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걸 직업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가까이 지내겠다 생각 정도만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우리 진로 상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좀 가보면 어떻겠냐, 음악으로. 그래서 돈도 별로 없고 그냥 가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그냥 야간 자율학습이 그땐 저희 의무였었는데 저희 학교는 그냥 빼줄 테니까 가서 공부를 좀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학원도 다니고 밴드도 하고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입시 레슨을 받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널 좀 봤는데 너는 실용음악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클래식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권유를 주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워낙 믿고 따르는 제 은사님이고 지금도 너무 잘 같이 연락하고 지내는 분인데 알겠다고 바꿨어요, 고3 때. 클래식으로 전공을. 그래서 좀 급하게 준비해서 다행히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전공을 하고 근데 막상 갔더니 좀 저랑 안 맞더라고요. 공부가 좀 힘들기도 했고 원래 또 실용음악을 하고 싶었기도 했고 막 그러다가 막 또 그러다가 또 클래식 공부가 괜찮기도 했고 막 이렇게 좀 있죠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예. 왜냐면 너무 약간 클래식 공부를 했더니 이게 음악을 공부하는 건지 철학을 공부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은 생각까지 가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는 또 그게 괜찮은 거예요. 이제 좀뭐 사유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는 재밌게 공부했는데 또 막상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길이 별로 없잖아요.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은 그나마 조금 근접한 가까운 음악은 좀 뭔가 필름 스코어링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나라의 어떤 필름 스코어링이 클래식이랑 가깝다 했을 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제 이걸로 일을 해야 되려면은 아무래도 좀 방향을 바꿔야겠다 싶어서 이제 상경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부딪혀가면서 이제 뭐 대학 가요제도 나가고
뭐 그런 어떤 공모전도 나가보고 하다가 또 밴드도 해보고 또 대중음악 작곡가 분들이랑 같이 작업도 하면서 음. 막 이렇게 부지런히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멀티맨이 될 수 있었던 약간 그렇죠. 제가 네, 맞아요. 아까부터 음, 네, 그것도 맞고, 그, 그러면서 조금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지금은 이제 왜 그런지 아는데, 제 원하는 결과물들을 녹음을 거치고, 믹스를 마치고, 거치고, 마스터링 거치면은, 음, 이상하게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그 아이러니를 계속 겪었거든요. 음, 근데 그래서 그 다음 스텝들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어요. 녹음도 공부해보고, 믹스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셨던 분한테 배워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아 그것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그렸던 그 상이 음, 왜 원하는 결과물로 도달하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이 과정들을 음,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좀 더 그러니까 넓게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네. 근데 그렇다고 또 사실 약간 제가 약간 멋있게 봤던 거는 그래 나는 이제 그런 것들 다 알아.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자신 있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또 역할 분배를 또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아, 네. 그거는 아, 그, 이제 예. 그 이유는 음, 그, 제가 한 5년 전쯤인가 6년 전쯤에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그 원맨 프로듀싱을 하는 어떤 그 혼자만의 목표를 갖고 막 한 주에 하나씩 만들기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연습들 있잖아요. 막 이걸 했는데 한 달에 한 4개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혼자서. 음,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되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은 팀을 좀 꾸려서 음, 이제 좀 뭔가 좀 공생할 수 있고 같이 좀 이렇게 팀워크로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고 또 제가 음. 배우기도 하면서 그런 어떤 좀 뭐 생태 아닌 생태를 만들려고 했던 어떤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달한 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 럭키 클로버라는 네, 팀일까요? 맞아요. 그 네, 팀에 맞아요.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아, 어떤 역할들이 있고, 저희는 예. 네, 작곡팀이고요. 음, 어, 모두가 이제 그 역할이 있는 건 아니고 음, 그때그때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떤 곡은 누가 이렇게 뭐 어떤 예를 들면 뭐 제가 곡을 썼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 탑라인 썼으면은 그걸 편곡하는 친구가 어떨 땐 이 친구일 수도 있고 A란 친구일 수도 음, 있고 B란 친구일 수도 있고 C란 친구일 수도 있고 뭐 그때그때 어떤 포지셔닝이 좀 다르고 악기 파트는 저희가 따로 없어요. 다 저희는 이제 피아노를 치고 또 뭐 노래를 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쪽에 특화돼 있긴 한데 좀 이렇게 어떤 기능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팀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음. 그래서 물론 잘하는 게 다 있긴 하지만 그때그때 좀 포지셔닝을 다르게 하는 편인 것 같고 또 저희 팀에는 남자 보컬과 여자 보컬이 있거든요. 와, 대박. 그 둘은 이제 아티스트로 활동도 하면서 이제 저희 럭키 클로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부러운데? 그런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하면서 자기 음악도 하면서 그렇게 같이 일이 있을 땐 또 같이 나눠서 만들기도 하고 그게 진짜 저도 그 대건님처럼 한번 혼자서 다 해보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던 바로서 이건 그게 안 되는 거라는 거를 이제 큰 아, 벽을 전 좀 늦게 네. 깨달아가지고 음악을 아, 그러면서 그게 나의 벽이라 느끼고 음악을 접은 케이스긴 하지만 대건님은 또 뚫고 이렇게 또 다양하게 작곡하신 모습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르치기도 하시죠, 또 다양하게. 네. 그 교수님도 18년도에 대학교 처음 강의를 하셨지 않았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저도 18년도에 처음 이제 진짜?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강의하고 저는 거기서 학교에서 이제 컴퓨터 음악 수업이랑 네. 이제 작곡 연구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작곡 연구 수업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네, 졸업반 애들 데리고 이제 작곡 같이 이제 만든 곡들 들어보면서 또 음, 어떤 곡이 써지면은 발매되는 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단계별로 좀 이건 제 커리큘럼인데 단계별로 어떤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되고 음, 그리고 뭐 본질적으로 또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인가 같이 토론도 하고 뭐 음, 단계별로 어떤 좋은 게 뭐고 좋지 않은 게 뭔지 이런 것들 토론하고 음, 나누는 수업이에요. 음.
좋다. 또 그렇게 업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프로페셔널과 교수님이지만 또 그렇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어, 좋네요. 이제 저 둘만의 대화가 되면 안 되니까 또 지연스와 또 로미님도 질문해야 되니까 질문 한번 토스해 볼게요. 두 분은 또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저도 처음에 실용음악과 준비한다고 학생 때 준비하다가 희한하게 같은 케이스로 저희 사촌 누나가 클래식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부모님께서 그쪽으로 가면 어떠냐. 실용음악과 그때 아버지께서는 이미지가 딴따라 이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해서 저는 1회 수업을 한번 받고 바로 광탈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저는 원래 블루스를 들으면서 자랐고 블루스 같은 음악을 하고 싶었다. 어렸을 땐 그랬었어가지고 그래서 광탈하고 저는 실용음악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냥 배우는 것보단 그냥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진학을 포기하고 그냥 스스로 만드는 걸 계속하고 있었었는데 이 전공을 지금 나오신 분들 게스트분들 거의 전공을 바꾸신 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번 화에서는 이제 베이스를 치시다가 음향으로 바꾸셨고 뭐 그런 저도 전공을 막 바꾸게 된 계기가 많았는데 원래 기타를 치다가 곡을 쓰게 된 케이스고 이렇게 전공을 바꾸게 됐을 때 어떤 두려움 같은 건 따로 없으셨는지? 그 어렸을 때 이제 클래식으로 바꿀 때는 네.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뭐 그리고 도움이 되겠거니 싶었어요. 그냥 제가 워낙 선생님을 의지하기도 했고 좀 잘 설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요. 좀 더 그 고전을 공부해 보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피아노를 너무 못 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즉흥 연주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요. 그때도 제가 느꼈는데 지금도 제가 좀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그게 그냥 뭐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제 어떤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팀을 꾸리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 팀원을 찾는 과정이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그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저랑 잘 맞는 사람이 없어서 못 찾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은 굴뚝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마음 맞는 팀원끼리 곡을 이렇게 서로 아이디어 주고받으면서 개발해서 연구해서 좋은 곡을 만들어내기까지 이 과정들이 되게 빠르고 시스템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워낙 히키코모리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너무 궁금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잘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어디서 찾으셨는지 뭐 그런 멤버를 처음 모을 때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19년부터 해서 2020년부터 해서 저희가 지금 5년째 하고 있으니까 팀을 제일 처음 이제 제가 럭키 클로버 A거든요. B, C, D, F, G가 있는데 오 대박. 이제 B란 친구가 저희 작업실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2021년부터 했네요. 저희가 2020년에 이제 제가 그걸 기획을 하고 어떻게 지내 막 얘기하다가 혹시나 이런 팀 기획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하게 되면 할 생각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한 명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6개월 동안 모았어요. 이렇게 6개월 정도 가까이 이제 같이 이제 뭐 할래 하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팀에 같이 1년 동안 룰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뭐 제일 중요한 지분 분배라든지 뭐 시스템도 만들긴 했는데 최근엔 오히려 그걸 좀 파괴하고 있긴 하거든요. 시스템이 오히려 시스템이 이제는 저희가 연차가 좀 되니까 너무 고착화돼 버리니까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시스템 다시 없애버리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기능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역할로 그때 역할이 바뀐다고 했던 게 좀 그러지 않고 싶어서 이렇게 해오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틀은 있지만 어떤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틀은 조금 많이
부셔버린 편이에요. 네. 음. 이 할래 했다가 되게 별로인 케이스가 있을까봐 저는 두려운 거거든요. 잘 안 아. 맞을까봐. 그래서 이 충분한 아.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셨던 거였는지. 그쵸. 아, 맞아요. 엄청 아. 고민했죠. 네. 그리고 그 팀을 하기 전에 저랑도 작업을 다 해봤던 친구들이었어요. 아, 네, 한 번씩은 다 해봤던 친구들이라서 같이 그 곡도 써보고 결을 네. 알고 계시겠군요. 알고, 네네. 사실 또 어느 정도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태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좀 뭐 원할 수는 있지만 같이 만들어갈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좀 저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으면 되고 같이 좀 그런 것들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듣다 궁금해서 럭키클로버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퍼블리싱이 소속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구글에는. 아, 근데 이런 네, 있죠, 네. 이 퍼블리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가요? 처음 진입하는 거는 작곡가로서 데뷔하려면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계약이 곡별 계약으로 돼 있어서 거기 완전한 소속은 아니에요. 아.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가수가 곡을 받는다 했을 때 어떤 그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어떤 루트가 되니까 아무래도 초창기 활동할 때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조금 연차가 차고 직접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거나 진행을 하는 분들이 생기면은 그렇게 많은 그래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아마 직접적으로 하는 게 더 큰 어떤 진행이 되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시작 단계에서는 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갑자기 나 시작했어요 하고 뭐 일을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어렵게 팀을 꾸리시고 했던 첫 작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되게 재밌는 작업을 했었는 첫 해는요. 한 100곡을 네네. 만들었거든요. 100곡을 1년 동안. 네. 네네. 와. 어떻게 했냐면은 7명이서 매주 한 곡씩 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곡을 써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멜로디랑 어떤 탑라인이랑 어떤 간단한 비트, 피아노나 아니면 해서 저희는 이제 약간 미디엄 템포 발라드 음악을 좀 주력으로 했으니까 아무래도 멜로디랑 가사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써와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가지고 1등, 2등 한 곡을 그 주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작업을 제가 했어요. 네. 그거를 1년 동안 돌렸어요. 물론 신주관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좀 약간 음악하는 체질이 돼야 한다는 좀 생각이 좀 있었고 저도 그렇고 다들 멤버들도 동일하게 생각해줘가지고 물론 의무적으로 쓰는 건 아니었는데 최대한 의무적으로 곡을 쓰게 조금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음악하는 체질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네. 오, 되게 멋진 말이네요. 저는 약간 그냥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직장인들이 아침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만큼은 저희가 음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제 약간 생각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사실 오히려 그거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지 않나요? 좀 더 해야 저희가 이거 못 그래서 좀 이제 계속 꾸준히 좀 할 수 있는 어떤 루틴을 만드는 작업들을 1년 동안 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정확히 처음에는 같은 팀원을 모으진 못했지만 음악하는 친구들끼리 정확히 같은 생각으로 그래도 우리가 회사 다니는 것만큼 일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우리 주마다 아이디어 쓴 것들 그 드롭박스에 다 올려놓고 서로 피드백 해주자. 그래서 그 작업을 한다라고 친구들이 광탈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인데 1년 동안 하셨다는 게. 네, 그걸 버텨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말이 쉽지 지금 이게 저도 방금 이거 하기 전에 나도 놓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 키보드도 다시 키고 오랜만에 또 키면 또 소프트 업데이트 하잖아요. 또 네. 소프트 업데이트 하고 다 해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와 한 10분 하고 못하겠다. 그게 이제 보통 저 같은 이제 패배자들 작곡 지망생들의 그런 모습인데 그거를 이렇게 꾸준히 하고 피니시를 하고
또 이제 너무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신 게 또 끝까지 한다는 거, 그걸 완성을 음. 뭔가 피니시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네. 저도 못 끝낸 곡 까부로 하면 200곡 나오고 다들 한 100곡씩 나오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 진짜 어려운 작업인데 그거를. 근데 참 부럽기도 하네요. 그거를 그런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뭔가 이제는 서로 시스템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맞아가는 팀을 만든다는 게 또 그게 한두 명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음. 6명이나 된다는 게 아,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진짜 리더분의 그 역량이 정말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혹시 만약에 이게 뭐 비밀스러운 거나 그러면 말씀 안 해도 되는데 공개할 수 있으시면은 룰이라고 했는데 뭐 그냥 한두 개만 말해줄 아. 수 있을까요? 어떠한 그 룰이 어떤 건지 갑자기 아.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만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2번씩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룰이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지? 뭐 안 써오면 아. 100만 원. 뭐. 그 지분율에 대해서 저희가 좀 특이의 그 저작권 지분을 나누는 데서 저희 팀만의 룰이 있는데 그건 내부적인 거라서 좀 아, 뭐 공개하기 좀 그렇고요. 네, 그걸 이제 저희 6명이서 충분히 합의하에 만든 어떤 룰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댄스 음악 같은 경우는 뭐 편곡자와 작곡가의 구분이 좀 없잖아요. 비트메이커도 작곡가이고 편곡가이고 다 다양하게 하듯이 저희도 그 역할에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외부에서는 뭐 스트링 편곡하면 그냥 편곡자의 어떤 가까운 어떤 대우를 하는데 저희는 작곡가의 대우를 해줘요. 네, 뭐 그 정도 그런 룰들이 조금 있어요 저희 안에서. 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그 팀원들이 상의를 해서 이거 음. 이렇게 하면은 공정할 것 같다. 서로 다 오케이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팀들이 뭐 매니지먼트도 그렇고 사실 깨진 이유는 사실 돈 때문이 잘 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또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돈 때문에 깨지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음, 제가 조금 더 생각해봤을 때 저도 음, 약간 그 사람을 기능으로 대하면 조금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음, 그러니까 다들 좀 지치게 되고 좀 어떤 소모적으로 자꾸 음악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좀 힘들어해서 저희는 저희끼리 막 스터디도 하거든요. 지금 저희 팀에서는 전통화성학 공부하고 있어요. 같이. 와우.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좀 성장하는 어떤 팀이 되자라는 어떤 게 좀 있어서 좀 그냥 단순히 어떤 기능적으로 약간 소모적으로 막 하는 것보다는 좀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는 편인 것도 있어요. 네. 네, 제가 지금까지 쭉 들어왔을 때는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큰 동기부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팀을 꾸리고 나서 각자 이제 생업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팀에서 처음에 일을 맡아서 각자 이제 돈을 정산 받게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물론 대건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걸 빨리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그 기간을 버티면서 100곡을 만드는 데까지 버틸 수 있었던 데는 분명히 뭔가의 동기부여가 있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기 있으면은 진짜 음악가로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그 매주 작업마다 좀 심어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게 포장해 주시면 좋은 건데 되게 민감했어요 사실요. 저희가 되게 그러니까 이게 생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걸로 먹고 살겠다라는 어떤 그 일이니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그래서 곡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그 판단을 명확하게 하는 연습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중음악을 하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어떤 개인의 음악을 하기도 하지만 파는 음악이 주력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 어떤 될까?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좀 피칭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굉장히 서스름 없이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재정적인 상황을 늘 저도 고려하거든요. 팀원들에 대한 어떤 그래서
전 매년 그걸 좀 되게 약간 좀 치밀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내년 계획도 내가 얼마씩 벌 거야 이런 것들만 좀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하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팀원들한테 뭐 이게 지금 없으면은 혹시나 제가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주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일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든든하네요. 내가 막 여기서는 음악만 해야 되고 막 내 생계는 따로 고민해야 되고 나는 여기서 또 아까 기능적으로 일만 하고 음악가로서 성장을 따로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 결코 지속되기가 어려운 이제 시스템인데 이 팀에 있으면 럭키 클로버에 있으면 나의 생계, 앞으로의 장래, 그리고 음악가로서의 성장,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6분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가 아닐까요? 외부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럽고 그런 팀과 그런 리더의 마음가짐을 찾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또 게스트 분들이 저 말고 저희 공통점인데요. 팀원들이 여기 네. 들어와야 할 방송 저는 별 나가니까요. 생각이 없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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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지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받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아. 부럽네요. 그 세상 실제로 좋은 기획 그 곡 받는 회사 입장에서도 타이틀을 정할 때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잖아요. 막 네네. 많게는 50명 또 블라인드로 100명한테 이렇게 들려줘서 이렇게 뭐 하고 프로듀서 의견도 넣고 이렇게 제일 좋은 곡을 찾는 그 과정이 저는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이런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이게 딱 말씀하신 대로 파는 음악이고 대중 음악이다 보니까 이런 게 될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시스템들이 부러웠는데 그렇게 하니까 좋은 곡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재건님 뭐 칭찬하려고 부른 거고요. 부럽다고 세 명이서 지금 부럽다고 하는. 네. 근데 막 엄청 힘들어 할 수도 있잖아요. 저요? 빡세다. 아니 그 팀원분들도 그렇고 그 보통 이제 리더가 하드워커면 팀원들이 힘들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 리더님이 제일 열심히 하는데 막 찡찡댈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질문 주신 것들 중에서 저도 궁금했던 건데 하루에 작업하는 루틴 그리고 좀 건강이나 이런 삶을 챙기는 그런 건 어떤 방식을 하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저는 조금 빨리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음. 저는 보통 그러니까 뭐 매일을 지키지 못하지만 왜냐면 또 스케줄이 생기거나 뭐 늦게까지 녹음하게 되면 또 이렇게 취침 시간이 늦어지니까 근데 웬만하면 한 6시쯤에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6시, 7시쯤에. 역시 그래서 오늘도 한 7시 반쯤 이렇게 일어났는데 하고 산책을 보통 좀 하면서 하루 해야 될 것들 좀 챙기는 편이고 피아노를 한두 시간씩 쳐요. 이거 놓으려고 네. 하면 돼 지금까지. 네, 안 놓고 싶어서 그리고 곡을 아침에 써요. 왜냐면은 10시가 지나면은 이렇게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맞아. 작업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도 회사 출근하시니까 이제 A&R 분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연락 올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팀원한테 연락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침 이른 시간을 좀 제 혼자만의 시간으로 조금 챙기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하고 오후를 이제는 뭐 오후에는 뭐 편곡을 할 수도 있고 뭐 믹싱을 할 수도 있고 뭐 행정 업무를 할 수도 있고 하고 또 제가 맥주를 좋아하거든요. 술을 좋아해서 저녁에 또 이제 맥주 먹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엔 좀 절주하고 있어요. 약간 좀 안 먹고 있는데 한 1, 2주 이렇게 좀 조심하고 있는데 안 먹고 있다. 너무 짧은데 그 기간이. 그래요?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고무적인 일이라서 네. 매일 먹다가 막 이렇게 안 먹는 좀 적당히 먹는 거니까 이제 뭐 격일로 먹는다든지 이러고 있으니까 잠깐 쉬고 계신 거네요. 절주하게 휴주. 네, 뭐 또 다시 먹을 수도 있는데 네. 네, 화이팅. 아예 끄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런 어떤 좀 루틴을 갖고 있고 학교 가는 날 또 학교 가서 이제 수업하고 이제 그런 어떤
보통의 패턴을 갖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또 루틴 얘기 듣는 거 진짜 좋아하고 루틴 관련된 책도 막 샀거든요. 아. 그 리추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네네. 각국의 예술가들의 하루 루틴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인터뷰를 저도 해가지고 봤어요, 보는. 그거. 네. 아 진짜요? 그런 것도 봤어요. 보고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무라카미 하루키이랑 칸트잖아요. 근데 하루키 또는 칸트의 루틴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루틴이 창작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몸도 움직이고 이제 집중하는 거를 오전에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그 여타 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도 해야만 하는 일들을 좀 오후에 하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미라클 모닝 한다고 대여섯 시에 일어나도 이제 7시 반부터 한 9시 반까지는 아이들 등교 등원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딱 흐름이 끊겨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다시 노력해보고 싶은 의욕이 샘솟네요. 매일 시켜지진 않아요, 이게요. 막 깨질 때도 있고 뭐 어떤 주는 못 지키는 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가 클까요? 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네, 너무 궁금해요.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아무것도 포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기도 해요. 저녁에 술도 먹고 싶고 놀고 싶은 저 노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노는 게 막 이렇게 남들이랑 어울려 노는 게 아니고 혼자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뭐 아니면 이렇게 오손도손 뭐 한둘이 두 명 같이 이렇게 소규모로 노는 거 좋아해서 네. 그래서 근데 또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맞아. 또 잠도 자야겠고 다 지키려면 결국은 아침을 깨우는 수밖에. 아, 그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6시간, 7시간은 잔 것 같아요. 근데 더 못 잘 때도 있고 더 많이 잘 때도 있는데 적게 잔 날은 낮잠을 주무시는 편인가요? 2-3시간 잘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만약에 2-3시간 자고 6시에 일어났어요. 일과를 하다가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쪽잠이라도 좀 주무시는 편인지.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네, 잠 자는 거. 저 어떻게 그 거실에 안마의자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자는 거 좋아해요. 그럼 지금은 댁인가요? 아니면 작업실인가요? 집이고 방 하나가 작업실로 꾸며진 여기 작업실이에요. 네, 전 딱히 막 어떤 룸 튜닝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좀 소리를 크게 듣는 걸 잘 못해서 네. 작게 듣는 편이어갖고 네. 새벽에 작업해도 별 그게 없는 곳이네요. 아, 네. 네. 뭐 최고의 여행지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본인이 다 생각하는? 좋았는데요. 제가 동남아 여행을 별로 안 해봐갖고 잘 몰라서 제가 가본 데는 그러니까 유럽이랑 러시아도 유럽으로 쳐야 되나요? 유럽. 그 러시아가 뭐죠? 여기서 저의 짧은 지식이 딱 드러나는데 러시아 유럽으로 치는 게 맞겠죠? 네. 네. 유럽 여행도 좋아했고 음. 저 페루를 재작년에 40일 여행 갔다 왔거든요. 와, 와. 네. 페루. 네네. 40일? 와. 네. 정확하게 38일이었던 것 같은데 체류 기간이 좀 길어져갖고 페루도 방금- 되게 좋았어요. 네. 방금 쳐봤는데 러시아가 일부분은 유럽이고 일부분은 아시아 쪽에 속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요? 두 개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럼 저는 나왔습니다. 아시아를 여행한 것 같아요. 모스크바까지는 가진 않았으니까. 네. 절반까지만 다 갔거든요. 조금 약간 이제 조금 더 테크니컬적인 것들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첫 네네. 번째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받았던 스트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스트링이 두 가지가 제가 그 대건님 보내주신 트랙에서 믹싱을 할 때 받았는데 이제 리얼 스트링이 있었고 그리고 가상악기로 본인이 이제 믹스를 완료하신 가상악기가 있어서 보통 이제 가상악기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제 뭐 악기군별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대건님처럼 이렇게 투 트랙을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리얼 악기가 있었기 때문에 투 트랙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네. 그 투 트랙에서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저 가상악기가 솔직히 리얼로 녹음을 한 게 좀 도움 안 해도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상악기의 퀄리티가 좋았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사운드가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믹스에도 제가 가상악기를 사용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뭡니까 비밀이? 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 가상악기 스트링 사운드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뭔가 본인만의 저희 살짝 노하우가 있다면 조그만한? 아, 저희 팀이 저희 팀 멤버들 중에 이제 스트링 편곡에 조금 이제 좀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저랑 같이 이제 하는 2명의 친구가 더 있는데 한 1년 동안 그 가상악기들을 좀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보통 녹음하면은 저희가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그냥 생으로 두 번 녹음하고 한 번은 이제 야금기를 끼고 녹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께감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어떤 좀 보편화된 어떤 녹음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흉내를 내봤던 것 같아요. 그냥 가상악기로 이제 어떤 생소리로 좋은 어떤 이제 그리고 어택감이 잘 따라오는 가상악기를 고르고 또 야금기를 낀 소리도 골라가지고 그걸 몇 가지 경우의 수로 자꾸 레이어드 해봤던 어떤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는 4개 정도를 쓰는데 또 다른 친구들은 더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4개를 그때 좀 레이어드해서 비율로 맞춰서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제품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나요, 여기서요? 네네. 당연하죠. 지금 뭐 다- 물어볼 뭐 너무 상관없어요. 궁금한 거. 아, 빨리. 다행이에요. 지금 불프예요. 아.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저희가 주력으로 쓰는 그 애들이 그 크리스 에인 앙상블 스트링이라는 게 있고요. 어. 그리고 그 라스라고 하죠. LA 네. 스코어링 오케스트라 네. 그 스트링도 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내시빌 스코어링 그 야금기 낀 소리가 있어요. 소르디노라고. 그 소리도 쓰고 와우. 그다음에 ATO에서 나온 소르디노 스트링이 있는데 네. 그 4가지를 섞어서 저희는 와. 아니 그때 비율을 달리. 왜 스피드파이어가 없는 거죠? 스피파이가 없는 게. 저 스피파이어 BBC도 저도 갖고 있는데 네네. 그런 음악 할 때만 쓰는데 지금 제가 그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그게 500기가가 넘잖아요, 그게요. 네. 그래서 지금 다운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원래 쓰다가 샀는데. 지금은 안 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어,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 약간 그 가요에는 조금 안 붙는 느낌이 조금 저한테는 어. 있어가지고 조금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보통 저는 현 갑자기 편곡을 좀- 자주 하는 편이 아니니까 현을 쓰는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네. 보면은 뭘 써야 되지 하면 항상 스피드파이어만 이렇게 노출이 광고를 잘해서인지 메이킹이 잘 돼서 브랜딩이 잘 돼서인지 스피드파이어가 짱이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뭔가 리얼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전혀 저는 생소한 브랜드지만 이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연구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막 네.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들어보면서 이게 블렌디가 될까, 레이어드가 될까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 나눠보거든요. 그래서 막 좀 바꿔 껴보기도 하고 이런 거 가끔씩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멋지다.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미디랑 리얼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미디만이 할 수 있는 사운드가 있고 또 반대로 이거는 진짜 녹음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두께감은 미디로 표현이 안 되니까 리얼로 받아야겠다. 뭐 이런 한음씩 하는 솔로 소리들은 미디가 더 좋으니까 뭐 미디로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솔로들 있잖아요. 솔로 네. 악기들은 무조건 녹음을 해야 한다라는 주의예요. 약간 그건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질문이랑 좀 다른 대답일 수 있는데 하면 할수록 미디 스트링이랑 리얼 스트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냥요. 저는 약간 그 하면 할수록 그 괴리라기보다는 리얼 스트링은 리얼 스트링이야. 미디 스트링은 미디 스트링이라는 게 좀 더 크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네. 이게 사운드적으로일까요? 아니면 뭔가 표현 장르라고 봐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둘 다인 것 같은데요. 어떤 그 녹음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뭐 드럼도 그렇고 뭐 스트링도 그렇고 그 방을 녹음한다 생각하거든요. 그 방을 통째로 녹음한다는 게 맞나요,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공간을 녹음하고 있는 거라서. 근데 그 스트링은 그 순간 그 악기 잠깐의 그거를 녹음해서 뭐 샘플링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런 리얼 스트링이랑
그 정보량이 부족하다는 게 단순히 적은 게 아니라 양이 적은 게 아니라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표현 방식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그것만의 표현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막 뭐 어떤 녹음을 할 수 없는 어떤 작업물이면은 조금 더 이제 어떤 뭐랄까 어떤 표현 익스프레션을 좀 더 가한다든지 뭐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고 녹음을 한다면은 조금은 러프하게 작업을 전 하거든요. 네. 이제 약간 뭐 클라이언트나 뭐 대중들은 알 수 없을 부분일 수 있지만 좀 이제 스코어링을 한다는 전제하에 조금은 좀 러프하게 그리는 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린다는 게 이제 뭐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러프하게 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현편곡 경험을 많이 녹음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느꼈던 바로는 미디 오히려 스케일을 엄청 키우고 공간감을 주는 데는 미디 그 스트링이 되게 효과가 좋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진짜 이렇게 큰 공간감을 주면서 뭔가 그런 느낌을 리얼로 받기에는 그 상황과 조건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그리고 되게 리얼은 뭔가 받았을 때 되게 오가닉한 느낌이 많았었고 뭔가 스케일이 키우기는 미디가 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냐면 그 정도 스케일 내려면 아무리 레이어드 해도 말씀하신 그런 방을 녹음한다는 그게 크니까 사람도 더 많아야 될 거고 뭔가 그런 제약들이 따르는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고민 때문에 이제 헝가리를 가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 가니까 해결이 듣고 싶어요.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 전에 이제 너 하나만 정리하고 가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공감했던 거여가지고 미디 스트링은 미디 스트링으로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이런다기보다는 리스트링은 리스트링 하나의 그냥 개별적인 걸로 보고 또 리얼 스트링은 리얼 스트링을 본다는 말씀이 전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 방금 아예 메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시려고 제가 딱 잡았는데 넘어가 봅시다. 헝가리는 어떻게 가게 된 겁니까? 저도 비슷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녹음했을 때 너무 잘하시고 좋은데 좀 규모 있는 녹음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야생화 같은 경우는 60인조가 녹음했다더라 뭐 이런 소문을 막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래? 한번 좀 알아볼까 해서 제가 전 세계에 있는 그 상시 녹음하는 오케스트라 악단들을 막 알아봤어요. 뭐 구글링해서. 그래서 한 12팀인가? 어제 보니까 11팀의 어떤 그 홈페이지랑 팀명을 제가 적어놓은 엑셀 파일 발견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한 11팀, 12팀을 찾아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인지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합리적으로 따져봤는데 마지막에 남았던 데가 이제 세 군데였는데 이제 그 체코랑 이제 헝가리였고 그리고 헝가리 위에가 어떤 나라지? 브라티스라바 오케스트라였는데 제가 그 국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예. 그 오케스트라 이렇게 세 팀이 있었는데 두 팀은 연락이 안 됐어요. 그 체코랑 그쪽은 안 되고 그 헝가리 팀만 이제 연락이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리고 저 이런 녹음을 진행하고 싶다 해서 처음에는 원격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네. 제가 만든 곡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디테일이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팀이랑 같이 한번 헝가리를 갔어요, 그냥. 네, 여섯 명 다? 같이. 아니요. 그 중에 4명만 갔어요. 네네. 그래서 날아갔어요, 같이. 그래서 네. 내가 절반 지원해줄게. 그래서 네, 멋있다. 이거는 약간 네.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봤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자마자 그날 아침에 오전 녹음이어갖고 바로 봤거든요, 녹음실로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가기 잘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오케스트라의 편곡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시점이 그 녹음을 현장을 간 전과 후가 달라요. 네. 그걸 실제로 그런 좋은 룸에서 녹음하는 늘 상시 녹음하는 그러니까 튜닝도 다 잘 돼 있고 제가 한국에서 녹음했을 때 가장 좀 아쉬웠던 거는 약간 룸에서 오는 약간 그 부밍 같은 게 저한테 너무 자꾸 들리는데 그냥 다 맨날 그렇게 하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한 200명 수용이 가능한 어떤 큰 공간에서
그냥 이제 하니까 또 음. 늘 세팅이 돼 있고 늘 관리하는 엔지니어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 편곡에 대해서 지휘자랑 상의도 하고 본격으로 했을 때는 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해가면서 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네. 얘기만 그래서? 들어도 꿈결 같은 그런 네.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했는데 막상 갔더니 이제 막 자기들 한국 음악 좋아한다고 기생충도 여기서 했고 오, 옥자도 오. 우리 여기서 했고 뭐 아. 오징어 게임도 여기서 했어.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 모르고 했던 가신 팀이에요. 알고 간 건 아니었어요. 오,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를 아유, 이제. 그래서 막 운까지 자기가 운까지 포스터가- 따라하시. 네. 그래서 와. 그러니까 정재일 작곡가님이 이제 먼저 하신 거죠. 이제 거기서 많이. 아, 그래서 이제 오징어 게임도 다 했고 이번 최근에 웬즈데이도 거기서 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아. 되게 많이들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좀 더 수월하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올해는 한 번만 갔는데 보통 한 1년에 2번 정도를 녹음했던 것 같아요. 와, 아, 네. 너무 그게- 좋다. 본인이 작곡한 걸 다 해가지고 이제 시간별로 하는 거니까 딱 그 시간 네.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가시는 거군요. 한 번에 할 때. 그쵸. 네네.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하기도 네. 하고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으면은 혹시나 주변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같이 넣어서 가기도 하고 아, 했던 것 같아요. 헝가리. 그래서 그 스케일감이 해결이 되셨나요? 뭐 스케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어떤 뭔가 네, 해결됐어요. 아. 그게 이게 더빙에서 만드는 사운드가 아니고 결국은 이 덩어리로 오는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룸에 대한 거죠. 아까 주수님 얘기해 주셨던 게 이제 가요에 안 붙잖아요. 그게 그렇게 녹음하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받아오면 룸톤을 생각보다 좀 많이 줄이게 되더라고요. 약간요. 가요에 묻히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안 붙어서 그냥 단독으로 들었을 때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뭔가 그 가요에는 좀 안 붙어가지고 좀 룸톤을 많이 줄였던 기억이 나요. 저는. 네. 그- 좋겠다. 주스님께서 배운 게 이제 스트링은 유럽군이 엄청 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유럽에 계신 분들이 스트링이 장난이 아니시라고. 아, 네, 저도 네. 체코랑 헝가리가 그렇다고 들었어요. 오케스트라 녹음 하기 너무 괜찮다고. 이게 유서도 네. 깊고. 네, 맞아요. 그 아무래도 그 이게 저도 한 3가지 이유로 가거든요. 그 누가 여쭤보면은 그냥 저도 그런 이유로 간다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가격이 조금 저렴해요. 네. 곡이 좀 묶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녹음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 팀이 녹음하는 촬영이 가능해서 그런 것들도 조금은 좀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이제 제가 그 팀을 잘 이해 못한 편곡을 해서 가져갔던 경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해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맞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 단계까지 가면은 진짜 100분 쓰실 수 있는 싱크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NYU나 이렇게 버클리나 다양한 학교에서도 수업에서 그 가신 거기로 리모트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 졸업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버클리에서 1시간 빌려가지고 20분씩 써가지고 한다는 이제 그렇게 그냥 느낌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얼 스팅이다. 자기가 했던 걸 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리얼로 보통 학생들이니까 또 이게 리얼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을 그때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떠한 프로젝트를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모셔갖고 녹음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레벨에서도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어릴 때 좀 배웠거든요. 왜냐면은 프린터를 갖다가 놓고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왜냐면은 악보를 다 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순간 시벨리우스를 거기서 바로 고친 다음에 바로 프린트 해가지고 갖다 줘요. 와우. 그런 것까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근데 그렇게 하다가 왜냐면 또 그분들도 그 오케스트라를 이해하지 못한 거니까 잘한 사니까 불렀지만 또 지연스랑도 우리가 또 그런 경험 있잖아요. 스트링 캐나다에서 녹음 한번 했는데 분명히 진짜 잘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간단한 아르페지오를 못하니까 막 이게
이게 실화인가 막 일부러 못하는 거냐 지금 돈 더 받으려고 막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오케스트라를 이해한다는 거 약간 가상악기를 우리가 또 말씀하셨던 그런 뭐 스피파이어나 라스나 이런 거 받는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할 수 있고 없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실제 오케스트라도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너무 많이 배우네요. 예, 오늘 정말 네.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엄청나게 많이 음. 배우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아쉬운 점은 저 세션 스트링 프로랑 BBC 쓰거든요. BBC 아, 네. 말씀하신 네 가지 악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뭐 저는 이제 이제 이 그런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불프가 끝나고 나긴 하지만 불프를 이제 우리는 노려볼 수 있죠, 우리는. 저희 혜택이네요. 근데 처음에 그 라스 전에 무슨 앙상블 스트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 무슨 크리스 헤인 앙상블 스트링입니다. 네, 그거는 저희 팀도 많이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가요 편곡 많이 하시는 팀 중에 에임 스트링이라고 있어요. 팀도 쓰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팀은 이제 그 스웜이라고 그런 버추얼 가상악기를 만드는 회사랑 좀 같이 MOU를 맺어갖고 제작을 하더라고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잘 이렇게 버추얼 가상악기라는 게 뭐죠? 그 VSTI를 제가 말한 건데 네, 그 네, 아, 그 현 악기를 개발해서 네. 만들어서 쓰는 네네 거. 맞아요. 그 회사예요. 음. 네. 거기랑 이제 MOU에서 그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앰비언트 장르에 추천하는 그런 오케스트라 가상악기 회사라거나 제품이 있을까요? 제가 앰비언트 음악을 잘 하진 않아갖고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앰비언트 음악을 한다면 일단은 스트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야금기를 낀 소리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피아노도 들거든요. 약간 펠트 피아노 많이 쓰긴 네, 해요. 펠트 피아노가 어울리듯이 그런 류의 가상악기가 있어야 되니까 야금기. 그리고 엄청 화려한 연주보다는 조금 보잉감 있는 어떤 바디감 있는 연주들을 더 많이 할 거니까요. 아마 시네마틱 계열 오케스트라 스트링 같은 게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제품명은 잘 안 생각나는데 뭐뭐뭐 시네마틱 스코링이라는 그 가상악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야금기 낀 계열들 악기들은 다 웬만하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팝이나 뭐 약간 우리 다 레슨 받으려고 지금 한 명씩 다. 팝을 추천해 주실 만한 신발. 근데 팝도 다양한 팝이 있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곡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런 거에 어울릴 만한 가사악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적당한 밴드 음악이 들어가면서 뭐 마룬 5라든지 뭐 네. 제가 전에 디스코 작업을 스트링으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아까 그 지현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세션 스트링을 쓴 적이 있어요. 세션 스트링. 네, 시티팝이었던 것 같은데 음. 그런 걸 했던 것 같고 고 있는 걸 잠깐만 봐. 세션 스트링은 NI 거. 네,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약간 그런 주법들 키 스위치 누르면 이렇게 드랍하고 폴링하는 사운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아무래도 써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류의 악기를 썼던 것 같고 역시 사람이 그리고 문제였군요. 세션 스트링 같은 거. 쓰는 게 방금 못 들었습니다. 제가. 네, 사람이 문제였다라고 제가 또 왜냐면 세션 스트링 같은 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막 뭐 네. 번들이고 뭐 NI3 같이 딸려오는 거 하니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저걸로 돼? 근데 역시 잘 쓰는 사람은 그리고 그 컨탁 가상악기 중에 빈티지 스트링이라고 있거든요. 네. 빈티지 스트링이라고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팝 같은 거 잘 묻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를 괜찮을까요? 궁금하니까 그러는 그래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사실 이렇게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두 가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번들로 오는 스트링은 좀 싸니까 못해 얘는 안 좋은 거야. 그냥 뭐 한 번 눌러보고 에이 소리 왜 이래 하고 꺼버리는 그런 행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지를 다 이렇게 아까 너무 본인 스스로 이렇게 딱 드러내신 것 같아요. 나는 장르를 말해봐라. 나는 어울리는 거 수준이겠다. 근데 그 말은 그만큼의 데이터와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어떠한 가상악기가 스트링이나 아닌 건 알아보지 않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막 스트링 녹음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그
그 스피파이어 제품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하나하나를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아 얘를 해서 파면은 진짜 엄청나게 리얼한 스트링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막 하다가 이제 포기한 거죠. 아하. 왜냐면은 우리가 편곡도 해야 되고 스트링 오케스트레이션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또 그거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건데 오히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익스프레션에 들어가야겠지만 레이어링으로 또 해결하고 있다는 그런 점들도 되게 맞아요. 네, 네. 되게 네. 잘못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구나 또 반성하고 있고요. 계속 여쭙고 싶다. 네. 이런 장르는 어떤 계속해 하고 싶어. 계속 던져 이거 있잖아요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데프트 펑크 하면 딱 나오고 파큐신 하면 또 나오고 근데 그 가상 악기를 1년 동안 탐구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제가 바쁜 시기가 아닐 때 해보면 좋다라고 내주시는 숙제가 되게 자꾸 막 지름신이 오고 뭘 사고 싶어 하니까 갖고 계신 가상악기의 데모랑 튜토리얼들을 쭉 보고 그중에 이런 음악을 쓸 때 이런 음색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가상악기들을 좀 내 나름대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어링도 이제 세트로 좀 묶어서 갈 수 있으면 작업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을 숙제로 내주시는데 막상 저도 많이 못하거든요. 그 아. NI 컴플리트 사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도 다 쓰지 못했는데 지금 막 새거 다른 거 사고 싶고 드릉드릉. 저도 그거를 내년에는 진짜 꼭 한번 내년 1년 이렇게 기간을 잡고 시간을 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상악기나 아니면 진짜 마음에 드는 가상악기의 데모라거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BBC도 제가 그냥 좋다고 해서 소리 듣고 완전히 하트 뿅뿅 돼가지고 BBC SO 코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건 아니고 코어를 이제 샀는데 막상 제곡에 썼을 때, 그러니까 리얼하다라는 느낌이 빡 와서 진짜 멋진데 잘 쓰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션 스트링은 이제 맞아요. 적당히 썼을 때 무난하게 그 스트링 자리를 채워주기에는 너무나 편리한 악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BBC SO에서 뭘 하면은 일단 캐릭터가 되게 두드러지기도 하고 어택 타임이 다 다르고 엄청 다 조절을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초보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네. 그래서 탐색하는 시간을 조금 지르기 전에 갔던지 불프 때 음. 질렀으면은 이제 나머지 다음 불프 오기 전까지 1년 동안 탐색을 하던지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도 있어요. 그 네 개가 레이어드 된 어떤 결과물이 단순히 퀄리티도 있는데 어떤 시간 싸움에 있어서 약간 최적화된 부분도 좀 있어요. 있을 왜냐면 것 같아요.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또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좀 약간 효율성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네. 효율하니까 저희 요즘에 핫한 질문 드릴까요, 교수님? 예, 좋습니다. 스노우 등의 AI 작곡 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프로페셔널로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감독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그 주제를 다뤄본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봐가지고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항상 물어봅니다. 많이 많이 제가 언급하고 알기로는 뭐 음악을 만들어 봤다는 어떤 그 썸네일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스노로. 네.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이게 엄청 발전이 된 이후에 아직 네. 나가지 않은 방송들에서도 대화를 좀 나눴고요. 아, 네. 저도 써보긴 하거든요. 스노를 그 해보는데 적극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좀 소극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스노를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스노를 얘기하기 전에 AI에 대한 제가 그 발제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특강 같은 걸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좀 고민을 하고 제가 한번 수업 준비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했을 때 대부분 좀 부정적인 어떤 이제 음악 망했다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았던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갑자기 뭐 거대한 게 등장한 거니까 멈춰. 근데 이제 저만 멈춘 건가요? 어, 이게 AI가 보고 AI 있다니까. 공격이다.
아, 네, 저희 대건님이 그 말을 쓰면은 약간 이상해지는 AI를 공격하자마자 공격당하셨어요 네. 방금. 어. 접속을 네. 차단당했어요 지금. 아, 그런 거였어요, 방금? 근데 AI 전에도 욕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적이 있어서 서로는 네. 그러면 우리 IA라고 할까요? 저희끼리 아무런 아, 그 진짜 있나? 아니 그, 그 아이라고 하죠 우리 앞으로 그 아이가. 그 아이 아, 그 그 아이가. 친구가 네. 그 아이가 네 말씀을 네, 그래서 끊겨버렸어요. 이게 네. 이런 사례가 우리의 역사에서 없었냐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몇 개의 어떤 저는 좀 그 경험적 사례로 발제를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부터 설명을 해도 되나요? 너무 당연하죠. 좋아요. 네. 아, 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미술계에서는 약간 사진의 등장으로 봤거든요. 음. 네,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담아내는 어떤 기계가 발달했을 때 화가들이 받았을 때의 충격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사진을 반대하는 운동들도 막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때 막. 근데 그때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사진 자체로서의 예술도 생기는 것 같고 그 사진을 받아들인 미술과의 융합된 어떤 그 뭐 팝아트 같은 또 새로운 어떤 장르가 나오기도 하고 또 화가만들만의 어떤 그림들만의 어떤 그 발전되는 어떤 형태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걸 저항했을 수도 있고 그냥 자기 길 원리 웨이로 원웨이로 갔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다양하게 하면서 사진은 사진대로 예술이 되고 그림은 그림대로 예술이 돼서 좀 뭐랄까 아예 사진이 담을 수 없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인상주의 그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더 현실적인 더 사실적인 그 극사실주의 같은 화폭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 각자 발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 스노로 만드는 음악들도 사실은 약간 이렇게 논리랑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프롬포트를 입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또 거기서 들었을 때 그거를 이게 좋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만 이게 내가 뭐 어셉트를 하든 뭐 거절을 하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들이니까 그런 장르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적정히 융합해서 쓰시는 분들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아예 그냥 이걸 배제하고 하시는 분도 생길 것 같은 어떤 현실 그리고 뭐 법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저는 어떤 포지션일까 생각했을 때 이거는 못할 것 같고요. 아예 이것만 써서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뭐 중간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는 쪽의 음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은 이걸 하되 어떤 음악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뭐 약간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조금 접근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툴의 장단점을 살리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음. 그냥 저한테는 툴의 개념이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예를 들면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제가 그걸 대충 불러서 넣으면은 얘가 너무 잘 불러주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스케치 네. 단계에서나 뭐 주로 쓰이는 오히려 극 초반의 단계는 아예 못 쓰는 것 같아요. 저는요. 아예 못 음. 쓰는 것 같고 뭐 예를 들면은 조금 이미지가 다 그려졌을 때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게 만들어 준다 할까요? 했을 때 괜찮을 때도 있고 안 괜찮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제가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곡은 얘랑은 할 수 없는 것 같아. 뭐 하면 제가 그냥 저 혼자서 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한 번도 만족하게 나와본 적이 없어요. 순노를 했을 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게요. 결국에는 툴이 발달되는 거는 흐름인 거잖아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다 똑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 하나의 테크닉을 이제 얼만큼 가느냐 뭐 그런 거는 점점 자기 만족이 되는 것 같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좋은 게 무엇인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개개인의 그거는 뭐 실력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취향일 수도 있고 감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서 근데 그게 되게 뭐라고 판가름하기가 되게 어렵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라거나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좀 약간 헛수고를 하는 경우들을 저는 좀 많이 봤어요. 저 역시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디제잉을 좀 관심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유난히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난히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 역시 어떻게 보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좋은 음악을 선별하고 그거를 뭉쳐서 사람들한테 들려줬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엔 궁극적으로 툴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음악을 뭐가 좋고 어떤 느낌을 주고 그런 거를 딱 내가 알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음악 감독이라거나 뮤지션이라거나 뭐그 음악 분야의 여러 직업에도 되게 중요한 탤런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까 네. 네, 대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이랑 그 발달 그걸 비교하셨는데 사진 그거 카메라 생겨나면서 이제 엄청 사실적으로 그리던 장르가 많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네. 그리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제 막 더 할 수 없 그 사실주의를 벗어 막 엄청 기괴한 그림을 그리거나 막 형태를 알 수 없는 그림이 이제 더 유행하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 그 뭔가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너무 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 대건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로미님도 덧붙여주신 것처럼 뭔가 사실 아무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은 순호 뭐 내가 뭐 쳐보니까 작곡가보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거기는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 거기서 네. 그걸 듣고 그걸 맞아 판단할 수 있는 만약에 또 엔지니어링 쪽으로 본다면은 뭐 오토 EQ, 오토 컴프레서, 오토 마스터링 진짜 많이 나왔고 좋은데 그거를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이걸로 그냥 오토 믹스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또 그게 아닌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은 게 그렇다면 근데 그 레벨에 있는 대건님이나 엔지니어링 쪽은 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람들은 또 그걸 잘 이용할 수 있지만 이제 막 또 대건님도 가르치고 계시니까 이제 막 작곡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은 조금 절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약간 사실 궁극적으로 약간 이 기술 개발이나 어떤 툴들의 개발들은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남는 것 같거든요. 그 결국은 집중하는 게 낫고 어떤 예술을 하는 건 과정이잖아요. 이게 과정이 있는 건데 그걸 좀 즐기는 걸 좀 목표로 두고 하면 되는데 얘는 결과값을 탁 내놓는 애들이다 보니까 당장 엄청 커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잘하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열어놓고 보면은 어떤 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들을 바로 느낄 수 있거든. 사실 예를 해보면요. 이게 되게 소모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런 어떤 걸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툴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걸 탐구해 나가고 어떤 성장해 나가고 그것들을 음악의 좀 본연의 부분들은 그게 저는 좀 더 가깝다고 봐서 내가 지금 나이 때 할 수 있는 음악들 그리고 나이 들고 성장해서 할 수 있는 음악들을 해 나가는 것들 그게 뭐 대중음악일 수도 있고 내 개인의 음악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 그것들을 해 나가는 데에서 어떤 오는 즐거움 저는 그게 약간 좀 예술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냥 디폴트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음악을 할 것 같아요. 뭐 예술을 계속 할 것 같고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겠죠. 물론 좀 더 상업적으로 가까운 게 그 음악 그런 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은 이제 거리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본연의 음악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남을 것 같고 또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인드로 조금은 잘 세팅해서 음악을 하는 게 아마 그들의 인생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본 적은 있어요. 네. 얼마 전에 클럽 에반스의 재즈 들으러 갔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아직 저의 이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그런 거를 사람들이 조금 더 잊지 않고 느꼈으면 좋겠고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정리하는 멘트를 하게 되나요? 오늘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되게 고민하던 것들에 대해서 현업에 계신 분의 좀 그런 되게 생각 많이 하고 경험 많이 하신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네요. 어떻게 이렇게 게스트 섭외를 찰떡같이 해오시는지. 이게 왜냐면은 우리 그 대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도 딱 들으면 이렇게 AI 느낌이 나는 것처럼 대건님이 우리가 한국밖에 작업을 안 해봤지만 그 작업 딱 그 곡이나 이제 그런 걸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 같은
믹스나 그 사람이 얼마나 프로인지가 다 보이거든요. 사실 저도 믹싱을 이제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딱 느낌이 왔죠. 이 사람은 언젠가 내가 대화를 해봐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리스트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리스트 갖고 있다가 이제 또 이렇게 너무 귀한 시간 감사 너무 또 바쁘신 분이기 감사하네요. 때문에 네. 저희 이제 팟캐스트 공식 마지막 질문을 마지막 드리면서 질문.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대건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이라 얘기해 주십니까? 아, 원래 이게 공식적인 질문이에요. 그렇게 들은 질문 됐어요.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저한테. 기습. 아, 성공이란 네. 성공이란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질문 같은데. 뭐, 사실 이게 아, 원래 제가 듣는 팟캐스트에서 자주 하는 질문인데 그거를 미리 게스트한테 알려줘가지고 게스트들이 막 멋있게 마지막에 말을 해요. 제가 듣는 팟캐스트는 네. 좀 꼴보기 싫더라고. 아, 준비해온 그게 너무 싫어서. 근데 이제 너무 대건님께서 힘들어하시니까 약간 네, 네. 그 쉽지 않네요. 뭐 네. 어떤 게 있지? 어떤 게 성공한 삶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저는 지금도 너무 만족하면서 사실 살아요. 되게 행복하고 그리고 어떤 뭘 도달해야 되는 게 성공은 또 아닌 것 같고 뭘 안 하는 게 또 성공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저한테는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저한테 뭐 이렇게 형태가 있는 건 아니라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누릴 거 누리면서 해 나가는 어떤 삶의 끝? 음. 네, 근데 그게 뭐 네. 그렇게 그럼 저한테는 그래서 성공하신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성공이라는 게. 네네네. 지금 자기 음악 행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유쾌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네.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전혀 꺼리낌 없이 나눠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 느껴지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좀 하고 이렇게 저희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를 빛내주신 뮤지션 작곡가이자 팀의 리더 뭐 교수님 너무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멋진 주대건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세 명의 호스트가 함께하는 굿바이브 뮤직의 팟캐스트의 한주셨습니다. 음역캐시였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빰유. 빰유.